제 삶의 에너지가 천천히 바뀌어가는 느낌, 판이 변화하는 느낌, 터닝포인트를 돌고 있다는 느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를 거치듯 제 삶도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45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이. 회사에서는 동료가 도와주고, 선배가 이끌어주고, 후배들이 받쳐주지만 개인 사업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카페 준비를 하면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새삼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어왔구나 싶어 가슴이 찡합니다. 저는 카페 준비를 하면서 법인 설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살짝 알아보니 혼자서 사업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카페를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업종을 바꾸기도 쉽고 무엇보다 급여나 비용을 아끼는데 유리한 면이 많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몇몇 분들이 법무사와 세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법무사님이 대뜸 이러십니다. 이야기는 대략 들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시죠. 아,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뭐를 합의해야 하고 이런 얘기 말입니다. 저녁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했는데 법무사님과 세무사님은 술에 대한 전문가셨습니다. 마시는 것도 술에 대한 지식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미팅은 나도 법인 할 수 있다, 아자아자 구호를 외치며 새벽 2시에 끝이 났네요. 이후에는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됐습니다. 법인 정관, 인감에 필요한 서류, 개인적으로 필요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법원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그 와중에 상가계약도 마무리했죠. 추가로 처리해야 할 일들도 하나둘씩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또 카페를 준비하다 보니 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를 타고 카페에 둘 책을 옮겼더랬죠. 약 한 달간 여행 캐리어에 책을 담아 옮기고 다니니 나중엔 버스 기사님이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는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배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는 차를 사야겠다 싶었는데 제가 차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어쩝니까? 또 지인들에게 부탁했죠. 차를 빌리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 등등 온갖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한 지인은 중고차 매매센터까지 같이 가서 차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 혼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카페 자리를 김포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그 근처에 위치한 30년쯤 된 빌라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벌레를 집에서 구경할 수 있었죠. 파브르 곤충기를 술단의 곤충기로 재집필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지인들이 그동안 이용해본 이사센터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고르기만 했지요. 가게 인테리어 할 때는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럭저럭 모양새가 나오려면 1,000만 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잡다한 소품 하나도 가격이 10,000원을 넘어갑니다. 때마침 친구들이 곳곳에서 택배를 보내주더군요. 제빙기부터 커피포트, 의자, 책상, 책, 냉장고, 스티커까지 메뉴 구성판도 지인이 출력해서 갖다 줬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봄날 바람 따라 벚꽃 날리듯 해결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희 45살 인생 인간관계가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위해 나서주기도 했지요. 당연히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결국 해결이 되더라고요. 레고 조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맞듯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듯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져 가더란 말이죠. 제 삶의 에너지가 천천히 바뀌어가는 느낌, 판이 변화하는 느낌, 터닝포인트를 돌고 있다는 느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를 거치듯 제 삶도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막걸리부터 해치우면서 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회사를 관둔다고 했을 때
주변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관두면 뭐 할 건데 였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담긴 물음이라는 건 잘 알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회사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 생각에서부터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를 차려서 커피와 막걸리, 책을 팔 거라고 하니 이번에는 안주는 어떻게 하려고? 술은 뭐 팔 건데? 라고 묻더군요.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건 10분 알겠지만 모든 걸 차치하고 제가 팔려고 하는 건 그냥 공간과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든 와서 공부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책도 빌려주고 책도 돌려보고 두 번째 반응은 부럽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안에 이 험한 세상에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라는 악한 심보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지인이 회사 관두고 다른 걸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저는 이렇습니다. 제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 저희 첫 번째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물음에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예스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였습니다. 행복한 척하고 불안하지 않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허송세월하며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삶을 삽니다. 저에게 미래가 걱정되지 않냐 묻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물론 저도 불안합니다. 돈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불안함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두운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 신문 보고란도 한 번씩 읽어보고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유심히 들으며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막연히 죽음을 생각한다기보다 죽음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나는 평생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정말 후회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자신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잘 다져야 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했던 일을 꼽으라면 내 가족을 만난 일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원이 없다. 그리고 저는 시장에도 가봅니다. 이 이야기도 참 뜬금없다 싶으시죠? 요즘은 큰 마트가 많이 생겨서 시장에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안에서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계절에 상관없이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제 인생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경우도 많죠. 저를 압박하던 고민들이 보잘것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건방 떨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본인만의 시크릿 장소를 물색해두면 불안하고 힘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곳을 찾아가 머릿속에 맴도는 지난날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인생을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아주 긴 행로입니다. 인생 전체를 100으로 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 안 왔습니다. 저는 카페를 준비하면서 10년은 하겠다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10년은 할 건데 당장 이번 달 손님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올 때가 되면 손님은 옵니다. 그동안 저는 청소를 하든지 책 정리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인디언 기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공률이 100%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카페도 잘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10년 할 건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 카페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면 좋겠죠.
무엇보다 불안한 걸 억지로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지인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부탁하세요. 나를 약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믿어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잘해보자고 다짐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한 발씩 내디디시면 됩니다. 불안은 또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걱정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가끔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 친구도 응답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불안을 잠식시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결국 삶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내 마음이 편하면 세상사가 다 편해집니다. 도 같은 사람처럼 말하지만 가장 편한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